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치 있는 정보 자개TV입니다. 오늘은 카네기 인간관계론,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 그 두 번째, 물고기 낚시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메인주로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딸기 우유를 좋아하는데 물고기는 왜 그런지 본인의 취향과는 다르게 지렁이를 좋아한다고 기술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카네기는 낚시를 갈 때면 본인이 좋아하는 딸기 우유는 생각하지 않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이 단순한 문장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카네기는 사람을 낚을 때에도 이 물고기 낚시의 상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카네기는 어떤 강습회를 열기 위해 뉴욕 어느 호텔의 대강당을 철마다 20일간 밤에만 빌려 쓰고 있었다. 한 번은 강습회를 막 시작하기 바로 며칠 전 호텔 측에서 사용료를 지금보다 3배로 올리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때는 이미 입장권이 다 인쇄되어 팔렸으며 또 일정이 공지된 후라 카네기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카네기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그 기분을 호텔 측에 이야기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을 알았다. 호텔은 호텔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한 이틀 뒤 그는 호텔 지배인을 만나러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 통지를 받았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당신의 입장이었어도 분명 똑같은 통지서를 쓸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호텔의 지배인으로서 가능한 호텔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맡은 임무일 테니까요. 그것을 못하는 지배인이라면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용료의 인상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호텔 측에 어떤 이익과 손실을 가져올지 한번 표를 만들어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백지 한 장의 가운데다 줄을 긋고 양쪽에 이익과 손해의 두 칸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익란에 대강당이 빈다 라고 써놓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빈 대강당을 다른 용도, 즉 댄스 파티나 집회용으로 빌려줄 경우 이익이 생깁니다. 강습회용보다 훨씬 많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겠죠. 20일간이나 강당이 강습회의 자리를 뺏긴다면 호텔 측에선 큰 손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손해가 되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저로부터의 수익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 것입니다. 아니, 주는 게 아니라 한 푼도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료를 치르기는 어려운 처지이니 강습회는 어디 다른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또 하나 호텔 측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강습회에는 주로 지식인들이나 문화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것은 호텔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선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문 광고에 $5,000를 드린다고 한들 이 강습회에 모여드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직접 보러 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 강습회가 호텔 측에 아주 유리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두 가지 손해를 해당 란에 써놓고 그 종이를 지배인에게 주었다. 여기에 쓴 이익과 손해를 잘 참작하셔서 최종적인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그는 사용료를 3배가 아닌 50%만 올려받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잘 생각해보자. 카네기는 자신의 요구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가 원하는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그 욕구를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만약 그가 자연스러운 감정에 못 이겨 지배인 방에 쳐들어가 아니 지금 갑자기 3배로 올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고 사람들 초대장은 다 나갔는데 지금 와서 이러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서로 흥분하고 말은 거칠어지고 그 다음은 뻔하다. 3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거나 카네기 본인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감안하며 취소 또는 장소, 시간대를 옮기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그가 상대를 설득하여 지배인의 잘못된 점을 깨우쳤다고 한들 상대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다. 왜?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다.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의 입장과 동시에 남의 입장에 서서도 사물을 볼 줄 아는 능력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아마 이 공통점들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할 것이고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지지자를 얻는데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저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지를 얻어 원하는 바를 성취했다고 한들 거기서 이제 끝, 지지 얻었으니 끝,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신뢰는 얻기는 어렵고 파기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었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언젠간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물고기가 원하는 건 딸기 우유가 아니라 지렁이다. 지렁이를 주는 척하며 딸기 우유를 매달면 물고기는 등을 돌릴 것이다. 기억하셔서 좋은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